자, 여러분 67쪽에 2번을 보면 이제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근 두 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실근 두 개니까 우리가 이제 K를 옮겨가지고 K하고 이렇게 만나는 데를 찾아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어서오세요. 그러면 4차 방정식이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근은 두 허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점, 교점이 두 점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요건 그러면 주어가 이렇게 K를 넘기라는 얘기죠. 그쵸? 네. K를 넘겨주면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는 K 해버리면 되겠죠? 요렇게 놓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4차식 요거를 fx라고 하면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미분해야 돼, 그치? 자, 쓸게요.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얼마니? 32x 뭘로 묶을까?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죠. 그럼 2, 4의 마마. 자, 요렇게 이제 3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됐고, 얘가 이제 프라임이니까 요놈의 그래프 그리는 거 알잖아, 그치? 몇 군데 찍어야 돼? 세 군데 찍어야 되고 0, 2, 4니까 간격이 서로 어때요? 똑같죠, 그죠? 간격까지 고려해서 그리는 게 좋다 그랬고, 최고차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요렇게 가겠지,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수연아 우리는 뭘 봐야 돼? 부호. 그렇지. 부호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 여기가 플러스일까? 그치?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지금 크기가 똑같아요. 그쵸? 간격이 똑같으니까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요렇게 다시 내려온 요 높이가 원래 요쪽 극소의 높이하고 둘이 높이가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요 간격이 똑같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그어주면 요 세 군데가 주어가 얼마야? 0, 2, 4. 그치? 그러면 0 라인이니까 여기 0 라인이면은 F0이 얼마야 지금? 우리가 fx를 이놈으로 잡았잖아, 이거. 네. 이놈으로 잡았으니까 F0은 당연히 얼마예요? 0이고요. 그 다음에 F2는 얼마예요? 16 빼기 64 플러스 64. 그러면은 16. 그치?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K를 올려 놓을 건데 이 K가 올라가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두 번 만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디다가 그어야 두 번 만나겠느냐? 당연히 이 위에다 그어야 두 번 만나겠죠. 그쵸? 또는 어때요? 요렇게 돼도 두 번 만나. 그치? 근데 여기서 두 번 만나는 거랑 여기서 두 번 만나는 건 좀 다르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두 번 만나는 거는 이제 실근이 2하고 4라는 두 개의 실근이 나오지만 그 실근 두 개가 다 무슨 근이에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접했잖아. 그치? 요렇게 접했으니까 이때 나오는 근은 중근이지. 그치? 그러면 이 0인 상황에서는 실근이 두 개 나왔지만 그 두 실근이 모두 중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개의 근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 두 개만 갖는 거고 허근 두 개는 안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중근이 두 개가 나와버렸으니까. 하지만 여기 위에서는, 자, 요렇게 위에서 만나면 여기랑 여기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더 이상 없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다 허근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쪽으로 꼭 생겨야 되겠고, 그러면 이 K가 16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K가 16보다 크다.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17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2번 답은 17이었고요. 자, 또 우리 67쪽까지 숙제하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 없을까요? 5번. 맞아, 우리 그때 시간이 없어 5번을 못 풀었죠? 자, 5번 문제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모두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연이 5번 어떻게 풀었어? 아, 못 풀었어요?
예은이 어떻게 풀었어? 음. 뭐가 0보다 작다?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시간에 물어봤어요. 그거는 그러면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럼 그게 어서 와? 풀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상으로 이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항상 어떻게 풀면 풀 수 있냐면 자 K 나왔으니까 방금 전에 그 주혁이가 물어본 2번 문제 푼 것처럼 K 남겨놓고 K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반대로 넘긴 다음에 내가 이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요것들 넘겨가지고 요 놈들을 fx라고 놓고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얘나. 그런 다음에 또 이 k는 또 이렇게 상수함수니까 이거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푸는 게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풀이 방식이에요. 그치?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 단 이제 방금 예은이가 말한 풀이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마치 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판별식 쓰는 것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어떤 공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작다인데 그것만 주입식으로 기억하면 변경이 생기면 못 풀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풀이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실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요렇게 말했을 때 요렇게 풀면 빨라 하고 두 번째 방법도 알아두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똑같이 푸는 거야. 방금 푼 거랑 얘를 이제 fx라고 놓을 거고 그럼 이제 요놈의 그래프가 궁금하니까 요 그려야 되죠. 그죠? 그럼 미분해 가지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0x 빼기 24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니까 1, 4에 마마네요. 그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자 그러면 부가 마플 마니까 혜승아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fx가 어떻게 그려질까? 요렇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fx가 뭐를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뭐 한다? 다시 감소한다. 그치? 요렇게 생기는 fx가 그려질 거고요. 우리는 그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를 원하니까 자, 이 극값이 얼마인지 찾아야 돼. 여기가 1이고 지금 여기가 4니까 자, 요 지점이 얼마냐? 이거 f1이잖아. 그지? f1 그러면 요 맨 위에 게 f1이니까 요따 1 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1 되겠네요. 마이너스 11 자, 그 다음에 여기 4 극대값 4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64, 마이너스 128 플러스 4 집어넣으면 2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96 그쵸? 요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24 그러면 플러스 16 이렇게 되어있네. 그지? 16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 중간에 이렇게 나연아 지나가면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요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거니까 여기 아무리 높아도 얘보다 낮고 아무리 낮아도 얘보다 높아야 돼. 결국 k 값의 범위는 뭘까 나연아? 16보다 작고 마이너스 11보다는 크다. 맞지? 이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풀이고 가장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풀이에요. 그러면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K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최대값은 플러스 15. 아니 플러스 15. 그래서 요것에 요걸 빼라 그랬죠? 이렇게 뺄게요. 앞으로 당겨가지고 자 이렇게 빼면은 답은 25.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민승아 지금처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랬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풀이 방법 알고 있나요? 자 이거 서로 다른 세실근 조건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났을 때 이게 제일 빠르긴 하거든.
대신 이거는 서로 다른 세 실근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하면은 어떻게 연결하면 가장 빠르냐면, 그럼 요 놈의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한 것이 0보다 작다로 연결하면 제일 빠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3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이제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지? 3차 함수 아니 반대로 올릴까? 자, 3차 함수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지 x축이랑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고 그게 바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상황이니까. 그럼 x축이 중간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서로 부호가 거꾸로 돼야 돼, 그치? 맞지? 이게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부호가 똑같아지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근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딱 걸치면 요거는 한 실근과 한 중근 이걸 갖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무튼 서로 다른 세 실근 하면 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다, 요 모양을 딱 떠올리면 되겠지, 그치? 요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 그래서 요렇게 풀 때는 뭐 K를 넘기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요 3차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자, 요 3차식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얘를 fx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할 때도 이걸 통째로 그냥 이 식을 그대로 통째로 그냥 fx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이고, 두 번째 풀이에서의 f'을 하면 자, k까지 붙어 있었던 건데 대신 미분을 했으니까 k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6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4, 아까랑 부호만 반대죠? 부호만 반대고 똑같으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냐도 필요 없어. 그냥 1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 예은아 1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 서로 어떤 부호가 나와야 돼? 네가 이렇게 풀었다면 너의 풀이 방식을 물어본 거잖아,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게 극대값일 거고 4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게 극소값일 거잖아. 그 둘이 서로 부호가 어땠기 때문에 같았으면은 둘이 곱해가지고 0보다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니까 1 넣은 거랑, 그니까 F1이랑 4 넣은 거, F4랑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더 빠르게 답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F1 하면은 여기 빨간 데다 1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얼마니? 11 플러스 K 뭐 이렇게 되겠죠? 11 플러스 K. 그 다음에 F4 집어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16 플러스 K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주여가 이거 풀면 이거랑 똑같은 범위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좀 빠르다, 그지? 계산하기가 좀 빠르고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게 더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요 페이지에 또 더 질문 있나요? 67쪽까지. 선생님 오랜만이네. 잘 지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8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8쪽에 7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죠.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온다. 3차 함수가 하나 나오고 1차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민승아 교점이 3개란 얘기지. 맞죠? 얘네 둘의 교점이 3개. 얘네 둘의 교점이 3개인데 교점이 3개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놨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실근이 3개라는 말과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교점을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놈하고 요 3차식하고 여기 있는 1차식하고를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요. 몇 차식이든 간에 두 함수의 교점 찾을 때는 같다라고 놓는 거잖아.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0x는
14x 플러스 k 요게 이제 교점 찾는 식인데 그럼 수연아 이 3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한다? 맞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방금 풀었던 5번 문제랑 완전히 똑같죠? 그쵸? 그럼 이번에도 두 가지 풀이 중에 골라 풀 수 있는 거야. 1번 그래프 그리는 거, 2번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0보다 작다로 푸는 거. 수연이가 골라봐. 뭘로 풀까? 2번으로 풀까? 좋아요.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걸로 풀 거라면 K를 굳이 분리시킬 필요 없어요. 그죠? 한쪽으로 싹 다 몰아주는 거야. 그러면 자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한쪽으로 싹 몰고요.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k까지 포함해서 fx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거니까 방금 보여준 2번 풀이처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아요 라는 원리로 풀 거예요. 자 그럼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미분해야죠. 그쵸? 자 미분을 해. 요 fx를 미분을 할게요. 그럼 f'x는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 자 3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2, 4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나연아 여기서 우리는 뭐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고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딱 두 개의 x값만 따오면 되지 그치? 얼마와 얼마? 2랑 마이너스 4 그렇다면 f2하고 f-4 이 두 개가 한 놈은 극대값 한 놈은 극소값이잖아. 그럼 걔네 둘이 곱한 것이 어떨 거다? 이거 그렇죠. 0보다 작을 거다. 그것만 계산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F2 써볼게요. F2 우리가 fx를 요 놈으로 잡았으니까 혜승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한 개씩 불러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2 빼기 우리 지금 2 집어넣고 있는데? x에 2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니까 너 지금 여기 맨 위에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fx예요 이게. 아 네. fx라고 이름 붙여놨잖아. 여기다 넣어야지. 아 네. 그치?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8. 48 그리고 뭐도 붙어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4는 생기고 첫 번째는 마이너스 64. 오케이 그 다음은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 다시 플러스 96 그리고 마이너스 k죠. 그쵸? 그러면 상수끼리 계산하면은 요게 마이너스 16이니까 얘 하면은 80 그치? 8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거 f2랑 f-4랑 곱한 게 0보다 작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k를 앞에다 쓰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8 그리고 k 마이너스 마이너스 k 플러스 80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거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k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불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싶은데 여기다가만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부등호 뒤집을 필요 없죠. 그냥 얘도 부호 바꿔주고 얘도 부호 바꿔줘요. 그러면 k 플러스 28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k 마이너스 80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민승아 범위가 어디야 이제? k는 마이너스 28보다 크고 8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게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 요게 마치
판별식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자, 9번 문제는 이제 접선이 등장을 했는데 접선은 예은아 저번 시험범위였죠, 접선? 그죠? 자, 지금같이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고 곡선 밖에 점 1,A에서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어떻게 출발하지? 그 접선을 찾으려면? 미분에서 1을 대입하는 거는 언제 하는 행동이냐면 접점이 1, 몇일 때 그때 미분하고 1을 넣는 거죠. 지금 여기 1,A가 접점인가요? 이건 접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곡선은 이렇게 있고 이 곡선 밖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미분해가지고 이놈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되지. 미분해서 뭘 집어넣어야 돼 그럼? 접점 x좌표를 집어넣어야죠. 어서오세요. 접점 x좌표를, 그치? 근데 접점 x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접선 문제를 푸는데 접점을 몰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접점이기 때문에 항상 접점의 좌표부터 잡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조건 접선 나오면, 그치? 그냥 기계적으로 접선이 나왔어? 그럼 내가 접점부터 써야 되겠구나. 그 접점을 알면은 아는 좌표를 쓰는 거고 지금처럼 접점을 몰라?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t, 로 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100% 항상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접선이 나오면. 자, 그러면 접점을 t, 로 잡았으면 주여가 접점은 이제 이거 위에 점이잖아. 이거 위에 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t, 하고 y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 2t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은 예은아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얘를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접점 x좌표를 넣는 거잖아. 근데 우린 그 접점 x좌표를 t로 잡아놨지. 결국은 얘를 미분해서 x에 t를 넣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될까? 맞습니다. 어서오세요. 6t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까지 썼어? 그럼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자, 혜승아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그죠? y는 뭐라고 쓰면 되더라? 응. 승원아 우리 책을 펼까? 68쪽? 해보자, 혜승아. y는 6t제곱 괄호 그렇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죠? 자,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접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 이제 문제에서 말해주는 1,A라는 점을 지나간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예은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치? 아까 이렇게 있는데 요 바깥에서 접선을 그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선을 그었으면 이제 여기를 T라고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1,A였던 거야, 그치? 그럼 요 접선이 아무튼 1,A라는 점을 지나가니까 그 1,A를 여기다 뭐 한다? 대입하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을 찾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점, 문제에서 말한 그 점이 요 접선 위에 있을 거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y 자리에 a 들어가고요. x 자리에 1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는 자, 분배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6t 세제곱 플러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조금 계산하면 a는 넘길까? a 넘겨버릴게요. 이쪽으로 넘겨요. 좌변으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 요렇게가 마이너스 4t 세제곱이었으니까 4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요렇게 생기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긋는다 이런 말 있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될 개념이 뭐냐? 접선의 개수는 무조건 접점의 개수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접선이 세 개가 나왔어요? 그건 뭐가 세 개란 얘기야? 접점이 세 개란 얘기.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접점이 세 개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접점이 세 개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세요. 자, 우리가 접점을 뭘로 잡았냐? T컴마로 잡았어. 그럼 민승아, 이 T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 세 개가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쭉 정리해놨더니 여기 마지막에 요게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결론은 요 3차 방정식이 3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아까 위의 문제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이걸로 넘어가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아빈 좀 늦게 왔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아빈아, 우리가 물론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마치 판별식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3차식의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한 게 뭐가 나오면 될까? 상상해봐. 3차 방정식이면 그래프 그리면 3차식의 그래프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극대값이 요거 극소값이 요거잖아. 근데 이 3차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x축하고 3번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x축이 꼭 요 길로 지나가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겠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극대값은 무슨 부호를 가지고? 플러스. 극소값은 뭘 가져? 마이너스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항상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치? 마치 그냥 요거를 판별식과 같은 느낌으로 써주면 좋아요. 그죠?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 구해야 되니까 미분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fx라고 부를 거니까 ft라고 부를 거니까 자, 미분 한번 해. 그러면 f't는 12t제곱 마이너스 12t 이 끝이네요. 그죠? 그러면 12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쉽네. 그치? 주여가 얼마랑 얼마? 0이랑 1. 그치? 그럼 뭐 누가 극대극소 상관없죠? 그냥 0 넣었을 때 나온 값이랑 1 넣었을 때 나온 값이 서로 부호가 어떻다? 부호가 어떻다? 뭐라고 주여가? 다르다. 부호가 반대다. 하나는 극대고 하나는 극소일 테니까. 그래서 F0과 F1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연아 그럼 요게 fx니까 요따가 0 집어넣으면 그냥 뭐예요? a 플러스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뭐예요? 그죠? a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1 해서 요렇게 됩니다. 자, 승원아,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의 해가 뭘까요? 요거의 해. a의 범위. 왜 0이죠? 그쵸. 0,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값인 거니까. 그지?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었다 했을 때 개념적으로 이게 접점 3개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구나 까지 넘어가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가고 나면 그 뒤에는 위의 문제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 자, 그 밑에 있는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9번까지는 방정식의 활용이었고 11번부터는 부등식의 활용인데
11번 문제를 딱 읽어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떤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식에 무슨 값만 찾으면 끝나? 최소만 찾으면 끝나. 그치? 다시 예은아, 이 4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우리는 이 4차식에 뭘 찾으면 돼? 최소, 가장 작은 지점을 찾으면 돼.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보여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0보다 큰 거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읽자마자 우리는 이 4차식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표구나. 그쵸? 얘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찾아가지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 읽으면서. 자, 그럼 최소값 찾을 거니까 요 놈을 fx라고 잡고요. 미분을 할게요. 미분하면 12x 세제곱 플러스 12kx 제곱 요것밖에 안 남네. 그러면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민승아 이거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은데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0하고 요거 지금 마이너스 k잖아. 근데 문제를 보니까 k에 대해서 무슨 조건이 있어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k면은 무조건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그래프 그릴 때 고민하지 말고 왼쪽에 마이너스 k, 오른쪽에 0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혜승아, 우리가 여기다 그릴 건데 이 x에는 제곱 붙어 있지? 그럼 0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걸쳐. 맞아. 걸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0에서 튕긴다라고 하죠. 제곱이 안 붙어 있으면 이게 뚫고 지나가는 거고, 제곱이 붙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튕기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지금 0에서는 튕겨야 되고 마이너스 k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상상되죠? 자,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수연아, 이 그래프의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되고 x축보다 계속 어때요? x축보다 그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x축보다 위쪽에 그어져 있잖아, 선이. 이건 x축보다 아래쪽에 그어져 있고요. 그걸 보는 거지, 부호를 본다는 거.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여기는 플러스로 넘어왔고 0에 닿았다가 다시 올라가잖아. 계속 그런 플러스 부호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거는 마플풀입니다, 부호가. 그럼 부호가 마플풀이면 fx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 구간에서는 감소를 하다가 가운데에서는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마치 감소할 것처럼 이렇게 됐다가 감소 안 하고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지. 명확하게 주여가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치? 마이너스 k에서 제일 낮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치? 마이너스 k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궁금했던 최소값이 f 마이너스 k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k를 넣읍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k를 넣자. 승원아, x자리에 마이너스 k 넣으면 어떻게 돼? 3k 4제곱 그 다음에 그쵸. 이게 최소값인 거야. 그치? 그럼 아빈아, 지금 이 최소값, 그러니까 한번 계산하면 마이너스 k 4제곱 플러스 16이라는 이 최소값이 어땠으면 좋겠다? 그렇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였죠? 그래서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k 4제곱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뭐 인수분해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k는 자연수잖아.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딱 뭐겠어? 1 아니면 2. 두 개밖에 없죠? 그치?
두 개입니다. 두 개. 2번.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문제를 읽고 내가 이 그래프에 무슨 값을 찾아야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걸 1차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자, 내려가서 13번 해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읽으면서 위에 거랑 비교해봐. 11번과 13번은 나연아 무슨 차이점이 있죠? 11번, 13번? 그렇죠. 11번은 범위가 없었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였고 13번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는 범위가 붙었지. 그러면 아까는 그래프를 통째로 다 보고 여기서 최소값을 찾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이 그래프를 다 보지 말고 마이너스 3에서 예를 들면 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쪽 것만 보고 이쪽 것만 보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는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을 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요 녀석에 무슨 값을 찾으면 좋을까? 얘의 최소값을 찾으면 좋겠지, 그치? 단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은 실수 전체에서의 최소값이 아니라 x가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범위가 잘라졌다라는 것만 추가된 내용이야. 그럼 얘를 fx라고 잡고 미분합시다. 승원아 미분 한번 해주세요. 6x제곱 6x 마이너스 12 6괄호 이렇게 되지, 그치? 1, 2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6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풀마플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3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여기가 승원은 얼마고 x가 마이너스 2지점이고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1지점이야. 자, 근데 우리 그래프 그리면서 비율 관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율 관계, 그치?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비율 관계를 살짝 한번 써보면 이 극소에서 내가 요렇게 선을 딱 그었을 때 그때 그래프를 너무 못 그렸다.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늘 2대 1이 된다. 이게 비율 관계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조금 더 좁아야 돼.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3인 게 보이잖아요. 이 길이가 3이야. 그럼 여기 길이는 1.5겠지, 그치? 1.5. 요거의 절반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서 1.5만큼 갔으니까 요 지점이 얼마라고 보면 돼요, 지금? 마이너스 요렇게 선을 그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5 지점이야, 그치? 마이너스 3.5 지점. 이걸 알면은 뭐가 편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5인데 우리가 끊고 싶은 범위 있잖아. 우리가 끊고 싶은 범위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보다는 약간 어느 쪽이야? 조금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쵸? 맞죠? 이게 마이너스 3.5니까 약간 오른쪽에서 끊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끊으면 내가 여기다가 요쯤에 이렇게 선을 긋고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끊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이만큼의 그래프만 보고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수연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저 빨간 색칠한 구간 중에서는 어느 지점이 무조건 최소값이다? 최소값을 찾으라는 건 저 그래프에서 가장 어떤 위치를 찾는 거예요? 가장 낮은 지점을 찾는 거예요. 최소값을 찾는다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색칠한 부분 중에서는 어디가 확실히 가장 낮죠? 1, 그렇죠. 1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확실히 가장 낮지.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더 낮다는 것을 비율 관계를 가지고 눈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굳이 여기 계산 안 해도 돼. 이거보다 여기가 더 작은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점의 값만 찾으면 여기가 최소값일 거고요. 요거는 1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요따 1 넣어라 이 말이죠. 그쵸? 요따 1 넣어라. 요따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7인가?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비나 이것보다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인 마이너스 7보다 이 K라는 녀석은 더 어디를 지나가야 돼? 어디? 맞아요. 마이너스 7보다 더 낮은 지점에 이렇게 K가 지나가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놈의 최소값을 찾은 거야. 그 최소값보다 더 낮은데 K를 그어주고 싶어가지고. 그치? 네, 그래서 K가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식으로 따지자면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일까요? 작거나 같다일까요? 혜승이는 작다. 승원이는? 너네 둘이 누가 더 수학 잘하니? 아, 혜승이가 잘해? 맞아, 혜승아? 어? 혜승이가 좀 더 잘해? 잘 모르겠어? 승원아, 약간 그 혜승이 이겨보고 싶은 생각 안 들어? 그래? 그래, 알았어. 의욕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협박하는 수밖에. 숙제 잘 해왔니? 숙제 잘 해왔어? 안 했어? 야, 이게 말로만 협박하니까 안 통하는구만. 여러분, 내가 우리 승원이의 엄청난 어떤 약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내 말을 잘 듣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저기 대강의실 갔는데 제가 핸드폰하고 따뜻한다. 나한테 살짝 제보를 하세요. 바로 그냥 터뜨려 버리려니까. 승원아, 오늘 가서 핸드폰 하면 안 돼. 우리 본교재는 끝내보기로 했잖아, 그지? 해보자. 자, 그래서 K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했을 때 이제 등호를 붙일 거냐 말 거냐는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K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붙어 있죠. 그죠? 여기 등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이 주어진 구간 안에 포함이 되는 값이잖아. 그게 왜 하냐면 여기 또 경계선에 또 등호가 빠지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경계선에서 최소값이 나왔다면. 그래서 여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실제 최소를 갖는 지점 이거를 잘 보시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K 값이 딱 여기 걸쳐도 어때요? 이렇게 딱 걸치더라도 어쨌든 요 라인보다는 다 같거나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7이 되어도 괜찮은 상태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등호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옆에 1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4번. 자, 14번은 x가 1에서부터 3, 4일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선택인데 뭐 왼쪽으로 싹 다 넘긴 다음에 풀어도 되고 나는 K를 하나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 13번 문제처럼 K가 하나 혼자 빠져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K는 이쪽에다 붙박이로 놓고 이쪽 걸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풀어도 되죠. 그쵸?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나는 K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겨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K 혼자 이쪽에 있을 거고 나머지가 전부 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4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fx라고 볼 거고 자, 이 fx가 요 구간에서 k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제 미분해가지고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4인데 이거는 얼마로 묶어야 될까? 일단 분수가 껴있으면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힘드니까 일단 분수를 없앤다 라는 목적으로 일단 3분의 1로 묶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도 처리해주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될까? 주요가 몇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18. 그렇지. 18x제곱으로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 다음에 그렇지. 근데 쓰고 나니까
2도 한 번 더 묶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2까지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으면 9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요걸 이제 인수분해를 잘 하면 3, 3에 1, 2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자 3x 마이너스 1 그리고 3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승원아 이거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위로 볼록. 그래서 위로 볼록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쪽 왼쪽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오른쪽이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조금 넓적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궁금한 구간이 어디예요? 궁금한 구간이 1부터 3까지에서가 궁금하잖아. 그치? 1부터 3까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이런 데는 안 궁금해. 이런 데는 안 궁금하고 1부터 3까지만 궁금한데 1이 어디야? 3분의 1보다도 더 어느 쪽이야? 더 오른쪽이야. 그치?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1이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여기에 3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치? 그러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요 구간을 볼 건데 자 여기서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경계선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부터 3이라고 말하면서 등호를 안 넣습니다. 그죠?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등호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프에서도 자, 이 양 끝점은 포함되지 않아 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동그라미로 그린 거예요. 색칠 안 하고. 그치? 양 끝점은 표현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아. 자, 그러면 이 빨간 구간이 지금 요거죠. 요 fx죠. 그러면 이 fx가 k보다 커야 돼요. 그죠? 이 fx가 적어도 이 빨간 색칠하는 구간에서는 k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저 k 라인이 어디로 지나가야 돼? k가 얘보다 k를 주인공으로 말하면 k가 얘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빨간 색칠한 부분보다 k는 어디로 지나가? 아래로 지나가는 거지. 아래로. 그쵸? 그래서 자 요렇게 k가 지나가줘야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걸쳐버리면 이거는 k보다 큰 데도 있고 k보다 작은 데도 있는 거잖아. 이 구간 내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 구간에서는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얘가. 그치? 그래서 k는 이거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k가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 계산해야 그 값과 k 값을 비교할 거니까 여기를 찾기 위해서 f3 계산할게요. 자, f3 값이 얼마냐면 3을 fx에다 넣자. 여기다 넣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3은 이거 얼마니? 27에다가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3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59예요. 그쵸? 마이너스 59.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9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9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나요? 작거나 같아야 되나요? 이걸 판단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문제의 조건들을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얘보다 K가 더 작아야 된다 그랬지?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보다 K가 더 낮아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59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답이 이거잖아요. 만약에 K의 범위가 이거면은 문제에서 절대로 만약에 답이 이거라면 문제에서 절대로 이렇게 못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59보다 작은 가장 큰 실수가 얼마니? 아비나 마이너스 59보다 작은 가장 큰 실수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59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59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 구간 안에는 여기에 누가 있을까? 마이너스 60이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60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애 중에 제일 큰 놈이야?
아니죠. 마이너스 60은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놈 중에 제일 큰 정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수가 아니라 정수 K의 최대값이라고 말했으면 마이너스 60이라고 그냥 쓰면 돼.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실수 K의 최대값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못 찾아. 마이너스 59보다 가장 작은 애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군데? 요 바로 앞에 있는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라면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문제의 질문을 봤을 때 그럼 이 범위가 아닌가? 라고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 아까 그림에 표현했잖아. 여기 지금 뻥 뚫어놨잖아. 이 뻥 뚫린 것이 뭐냐면 3인 지점은 포함하지 않는 거였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K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에 딱 걸쳐도 이 빨간 색칠한 애들은 다 K보다 큰 거예요. 이 끝부분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없고 여기도 등호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에는 등호가 생기는 겁니다. K가 마이너스 59에 걸쳐도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색칠이 될 거기 때문에 답을 그냥 마이너스 59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등호가 있을 때만 실수 K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답은 마이너스 59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약간 맘먹고 요 지점을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복잡하게 낼 수 있거든. 등호를 넣느냐 안 넣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맞출 수 있도록.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요 색칠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 경계선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그 도함수의 활용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2번 속도와 가속도 요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미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와 가속도는 대체로 개념 이해만 딱 있으면 난이도는 되게 쉽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자, 오늘은 그래서 속도 가속도의 기본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기본만 얘기하고. 자, 69쪽을 보시고 일단 이제 속도와 가속도 단원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약간 그 관점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게 그 전까지는 우리가 x랑 y에 대한 함수들을 계속 다뤘잖아. 그러니까 x가 이제 움직이는 주체였잖아요. x 값이 움직이면 y 값도 같이 움직이고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 단원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애가 x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주인공을 누구로 볼 거냐면 t라는 애로 볼 거예요. t. 여기서의 t는 무슨 개념이냐?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 또는 뭐 시각. 아무튼 시간의 개념이야. 그래서 자, x, t, v, t, a, t 요렇게 세 가지 종류의 함수가 나올 건데 xt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t에 대해서 표현된 식인데 이 식은 무엇을 나타내는 식이냐? 앞에가 x가 있으면 요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그 다음에 vt 그러면 역시 t에 관한 식인데 얘는 v를 나타내는 식이다. v는 뭘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고 그 다음에 at a는 뭘까요? 가속도. 그치?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식이 이제 주로 나올 거고 그 모든 식의 주인공이 되는 문자는 t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식을 어떻게 하면 속도식이 된다? 요거 무슨 의미지 얘들아? 이렇게 ddt 하면 이거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죠. 그죠? 위치식을 t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그때 나오는 게 속도식이 되는 거고 그럼 또 속도식을 다시 한번 또 t에 대해 미분하면 그때 나오는 게 가속도식이 되는 거죠. 그치? 이게 제일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ft라고 했을 때 그 ft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속도를 다시 한번 t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t에 대해 미분하면. 그러면 좀 편하게 이렇게 써도 될까? 이거를 ft를 그냥 두 번 미분한 거 아니야. 그치?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또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이거를 f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치?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을 이제 다룰 때 필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여러분 속도의 개념이요. 속도. 내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수직선이야. 여기가 원점이야. 내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싹 돌아가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이 1로 갈 때하고 1로 갈 때는 속도의 뭐가 달라진 걸까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가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1로 가는 중일 때는 나의 속도의 부호가 뭐일까? 플러스인 거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뒤 돌잖아? 그럼 나의 속도의 부호가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이런 순간이 나와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럼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뭐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도는 순간이잖아. 그러면 결국 속도의 뭐가 바뀔 때를 찾으면 돼.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야. 그치?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있지. 그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뀔 때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려면 순간적으로 얼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 중간에 0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고, 그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변하면 그때가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치? 요 개념이 잡혀 있으면 거기다 이제 다른 것들 좀 더 살을 붙일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여기. V가 0이면 점피는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한다. 이랬죠. 그래서 V가 0이면서 속도의 부호가 변하면 그때가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 그치?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밑에 문제를 좀 볼게요. 뭐 이거는 그냥 미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보면 할 수 있고요. 1번을 볼게요. 1번. 자, 1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써 있어. 그러면 승원아, 속도를 찾아 그랬으면 X를 한번 뭐 해주면 속도가 돼? 미분해주면. 그쵸? 그냥 T에 대해서 그대로 미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한번 해. VT라고 쓸게요. VT. 그럼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 근데 승원아, 언제의 속도를 구해라? T가 1일 때의 속도를 구해라 그랬죠? 그럼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해주란 얘기? 1 넣으란 얘기죠? T에다 1 넣어. 그럼 V1을 구하라는 거지. V1은 얼마예요? 1이 되겠지, 그치? V1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혜승이 T가 1에서의 점피의 가속도 그랬지? 그럼 혜승아, 가속도를 찾으려면 VT를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미분해. 그래서 AT라고 써주시고, AT는 얘를 T에 대해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이게 AT입니다. 근데 또 1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T 자리에 1 넣어라 이 말이죠. A1이네. A1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아까 내가 열심히 설명한 게 이거야, 이제. 이 물체는 예은아, 언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를 봐야 돼? 무엇의 부호? 위치도 있고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잖아. 위치의 부호? 위치의 부호가 바뀌는 건 뭐냐면, 위치는 이제 여기가 수직선인데 여기 0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플러스 1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냥 내가 이쪽 방향으로 쭉 가더라도 나의 위치의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죠.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었나? 아니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도는 거잖아. 이건 나의 무엇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그럼 아까 속도가 이거였잖아. 이거. 그러면 이 VT를 미분을 한번 해줘요. 아니, 묶어줘요. T 마이너스 T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3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0인 순간이 언제랑 언제야? T가 0일 때 하고 3분의 4일 때 하고 요거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답은 누구를 써야 될까? 3분의 4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T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의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은 다 T가 0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체가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물체가 출발하는 그 순간이 T가 0인 순간이야. 그럼 0보다 큰 순간 중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그때가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4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보면 자,
자, 이제 개념의 이해가 좀 필요해.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았어. 브레이크를 끼 밟았더니 t 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그러면 생각해봐. 정지했다는 건 뭐가 0이 된 거죠? 정지했다. 속도가 0이 된 거지. 그치? 정지했다. 속도가 0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일단 이 식을 한번 미분해서 속도식을 만들어. 그치? 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겠지? 그러면 16-4t 이게 속도식이고, 나연아 우리는 속도가 얼마가 될 때 찾는 거야? 0이 될 때 찾는 거니까 이게 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t가 얼마예요? t가 4야. 그러면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끼 밟은 다음에 몇 초 후에 멈춘 거야? 4초 후에 멈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멈출 때까지니까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 답은 그냥 4지. 그지? 근데 어떻게 해도 물어볼 수 있냐면 이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으면 t가 4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여기다 넣는 거야. 그치? 여기다 넣으면 4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거리를 물어보면 여기다 4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을 구하시오. 자, 아까 계속 강조했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이미 주어가 뭐의 그래프야? 이미 VT잖아? 이미 속도의 그래프야.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이 뭘 것 같아? B하고 D. 맞아요. 그쵸? 자, 정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래서 요 순간에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요 순간에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B와 D 요 두 순간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되겠다. 민승아,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물체가 근데 처음으로구나. 처음으로네. 처음으로니까 B만 써야 되겠다. 그지? 처음으로니까. 자, 이 물체가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느낌이 와요? 이게 지금 V잖아. 그지? V지? 그지? 자, 이 물체는 어떤 식으로 움직인 거냐면 처음에 땅 출발하고 양의 방향으로 가지. 양의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됐어? 줄었어?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봐. 이렇게 그래프 올라가지.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빠바바바바바바 속도가 빨라졌다가 A를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이쪽으로 가긴 가.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 느려져. 그러다가 B가 됐을 때 정지하고 어떻게? 뒤로 도는 거야. 그치? 돌아서 또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점점 느려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VT 그래프나 XT 그래프를 만났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자, 만약에 이 똑같은 그래프를 주고요. 이 그래프가 VT 그래프가 아니라 이게 XT 그래프다. 이게 XT 그래프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만약에 XT 그래프라면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언제일까? 어디? 그치. A하고 C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똑같은 그래프라도 VT 그래프에서는 부호가 변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XT 그래프에서는 이거 자체가 이 물체의 위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물체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잖아. 그치? 올라간다는 건 여기까지는 이 물체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그랬다가 이 지점을 딱 찍고 다시 음의 방향, 작아지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쭉 해가지고 쭉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 지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XT 그래프냐 VT 그래프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보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 4, 5, 6번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숙제가 본교재에서는 68,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41부터였나? 워크북에도 보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무슨 수능 뭐시기 40쪽은 제외하시고 40쪽은 제외하고 41부터 43까지 이렇게가 숙제가 되겠고요. 요 본교재 68 요거는 오늘 도장을 받고 가는 겁니다. 요 본교재 68까지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숙제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 거가 숙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는 본교재는 68까지, 그다음에 워크북은 지난 시간 숙제였던 39까지 여기까지 도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고 1인 10제 풀고 그러고 가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